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28시간 동안 사라졌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이 완벽한 범죄가 단 한 통의 편지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1911년 파리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도난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획된 국제적 사기극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모나리자 도난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부터 살펴보죠. 빈센조 페루지아, 29세의 이탈리아 출신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는 단순한 박물관 직원이 아니라 루브르 박물관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었거든요. 1910년부터 박물관에서 일하면서 그는 모든 출입구와 보안 취약점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페루지아가 선택한 날은 1911년 8월 21일 월요일이었어요. 왜 하필 월요일이었을까요? 당시 루브르 박물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했고 일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아침까지 최소한의 인원만이 박물관을 지켰습니다. 더욱이 그 주에는 공식 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림들이 벽에서 제거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죠. 범행 당일 페루지아는 박물관 직원용 흰색 작업복을 입고 일요일 저녁 관람객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입장했습니다. 그는 미리 파악해둔 작은 창고에 숨어서 밤을 보냈어요. 다음날 아침 7시 15분, 거의 텅 빈 박물관에서 그의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모나리자는 지금처럼 별도의 전용 전시실에 있지 않았어요. 살롱 카레라는 홀의 벽에 다른 그림들과 함께 걸려 있었죠. 페루지아는 자신이 직접 설치했던 보호 케이스를 능숙하게 분해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드라이버로 금속 고정핀을 제거하는 데는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림을 흰 천으로 감싸고 가장 가까운 출구로 향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박물관에서 일하는 배관공 사슐레가 나타났습니다. 이 순간이 페루지아에게는 운명의 갈림길이었죠. 사슐레는 페루지아를 동료 직원으로 생각하고 문을 열어주었고 그렇게 모나리자는 박물관을 떠났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이 쪽팔 시간 동안 아무도 모나리자가 사라졌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박물관에서는 정기적으로 그림들을 촬영하기 위해 벽에서 제거하는 일이 흔했거든요. 직원들은 빈 벽을 보고도 사진 촬영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화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진작가 루이 베르가가 모나리자 촬영을 위해 왔는데 그림이 없었던 겁니다. 박물관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다른 부서에서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몇 시간의 수색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됐죠. 프랑스 정부의 대응은 즉각적이고 강력했습니다. 국경을 봉쇄하고 모든 항구와 기차역에 경찰을 배치했어요. 파리 시내에는 수천 명의 경찰이 투입됐고 루브르 박물관은 일주일간 폐관했습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전 세계가 모나리자의 행방에 주목했죠. 수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현상금이 걸리자 수천 통의 제보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나리자가 벨기에행 화물 열차에 실려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이미 미국행 배에 실려 있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파블로 피카소가 용의자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피카소가 용의선상에 오른 이유는 그의 지인인 제리 피에레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베리아 조각상들을 훔쳐서 피카소에게 팔았다고 자백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피카소는 이 조각상들을 자신의 작품에 활용했고 박물관 측에서 일련 번호를 확인한 결과 정말 루브르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피카소는 며칠간 구금되어 신문을 받았지만 모나리자 도난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죠. 또 다른 유력한 용의자는 미국의 거부 J.E.P. 모건이었어요. 당시 유럽에서 미국으로 위작을 수출하는 일이 성행했거든요. 부유한 미국인들이 유명한 작품들을 높은 가격에 사들이고 있었고 모건도 그런 수집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FBI는 뉴욕 항구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을 수색했지만 모나리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모나리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루브르 박물관에서 단 3km 떨어진
페루지아의 누추한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제작한 이중 바닥 트렁크에 그림을 숨겨두고 2년 2개월 동안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페루지아가 그토록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의 지문이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불완전하게 등록되어 있었어요. 오른손 지문만 있었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건 왼손 지문이었거든요. 둘째, 경찰이 2차례나 그의 아파트를 수색했지만 교묘하게 숨겨진 그림을 찾지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페루지아는 점점 조급해졌어요. 그림을 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1913년 12월 그는 마침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피렌체의 유명한 미술상 알프레도 제리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모나리자를 소유하고 있으며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고향인 이탈리아로 그림을 돌려보내고 싶다고 썼습니다. 편지 서명은 레오나르도였죠. 제리는 처음에는 이 편지를 장난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페루지아가 보낸 추가 편지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확신에 차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1913년 12월 10일 피렌체의 한 호텔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졌어요. 페루지아는 트리폴리 호텔방에서 제리와 우피치 갤러리 관장 조반니 포지를 만났습니다. 그가 트렁크를 열자 정말로 모나리자가 나타났어요. 제리와 포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죠. 그들은 그림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우피치 갤러리로 가져가자고 제안했고 페루지아는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어요. 제리와 포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페루지아는 호텔에서 체포됐습니다. 그의 2년간의 도주는 그렇게 막을 내렸죠. 재판에서 페루지아는 자신이 애국적 동기에서 행동했다고 주장했어요.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에서 약탈해간 문화재를 고국으로 되돌리려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직접 프랑스로 가져온 것이거든요. 페루지아는 7개월의 징역형을 받았고 1925년 4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1932년 미국의 기자 칼 데커가 충격적인 폭로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페루지아는 단순한 절도범이 아니라 더 큰 음모의 말단 실행자였다는 거예요. 데커에 따르면 진짜 배후는 에두아르도 데 발피엘러노라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미술품 위조 전문가였습니다. 발피에르노는 천재적인 사기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재능 있는 화가 이브 쇼드론에게 모나리자의 완벽한 복제품 6점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작들을 미국의 부유한 수집가들에게 미리 배송해뒀죠. 발피에르노의 계획은 이랬어요. 진짜 모나리자를 훔쳐서 전 세계적인 뉴스를 만든 다음 미국의 수집가들에게 진짜 모나리자를 당신에게만 특별히 판매하겠다고 접근하는 거였죠. 수집가들은 이미 위작을 받아둔 상태에서 진짜가 도난당했다는 뉴스를 들으니까 자신들이 받은 게 진품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계획이 사실이라면 정말 치밀하고 대담한 사기극이었죠. 6명의 수집가가 각각 30만 달러씩 총 18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하니까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발피에르노는 애초에 진짜 모나리자를 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도난 사건을 만들어서 위작들을 진품으로 속여 파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페루지아에게는 그림을 훔친 후 적당한 시기에 돌려놓으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페루지아가 계획을 어기고 그림을 2년간 보관하다가 개인적으로 팔려고 했던 거죠.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첫째, 페루지아가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은 것. 둘째, 그가 재판에서 일관되게 애국적 동기를 주장한 것. 셋째, 당시 미국에서 실제로 모나리자라고 주장하는 그림들이 여러 점 발견된 것 등이죠. 데커의 폭로가 나온 후 FBI는 관련 수사를 진행했지만 발피에르노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그는 남미로 도피해서 가명으로 살다가 1937년 아르헨티나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나리자 도난 사건이 미술계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모나리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됐거든요. 도난 전까지는 미술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알려진 작품이었는데 사건 이후 대중적 아이콘이 된 거죠. 또한 이 사건은
박물관 보안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왔어요. 루브르 박물관은 사건 이후 보안 요원을 대폭 늘리고 작품 보호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다른 박물관들도 보안 강화에 나섰고 오늘날의 첨단 보안 시스템의 출발점이 됐죠. 흥미롭게도 이 사건은 미술품 보험 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했어요. 보험 회사들이 미술품 도난 위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고 전문적인 미술품 보험 상품들이 개발되기 시작했거든요. 현재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의 가장 엄중한 보안하에 전시되고 있어요. 방탄유리로 보호되고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며 전용 보안 요원들이 지키고 있죠. 연간 약 1천만 명이 관람하는 세계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들이 이 미스터리 해결에 활용되고 있어요.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당시의 사진들을 분석하고 DNA 기술로 증거물들을 재조사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이 100년 넘은 미스터리의 전모가 밝혀질지도 모르겠네요. 결론적으로 모나리자 도난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었어요. 예술, 범죄, 국제 정치, 언론이 복합적으로 얽힌 20세기 초의 대표적 사건이었죠. 한 명의 목수가 저지른 단순해 보이는 범죄가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들고 미술사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